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틀리기 쉬운 FAT 2급 이론 15문제, 그 중에서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영자의 수탁책임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 제공,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영자가 이 수탁이란 뜻은 책임을 맡았다는 뜻이죠. 회사 경영 책임을 맡았는데 그걸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회계를 하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앞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재무상태표를 보시고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종업원의 업무 배치.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종업원의 업무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무 배치를 하는 것이지 재무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4번.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자,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재무회계를 보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목적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갭이라고 그러죠. 갭. 그래서 회계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하죠. 정태적. 자,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라고 해요. 자, 용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재무제표에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가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1, 2, 3번이 맞으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 왜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 제외한.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 이해 관계자를 제외한. 자, 이 부분에서 틀렸죠. 자, 외부 이해 관계자도 이 재무회계를 보고 유용한 정보를 자, 제공받고 앞으로 투자할지 말지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됐을 때 경영성과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기업의 경영자만을 이렇게 만자가 붙으면 벌써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자, 경영자만을 위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벌써 틀렸지 않습니까? 자, 기업의 불특정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죠? 자, 외부 이해 관계자도 우리 회사의 재무회계를 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아까 나왔던 거죠?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여기 틀렸네요. 주석을 제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2번 틀렸습니다. 경영자는 기업 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시점. 자, 이거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 시점. 그쵸? 1월 1일 기초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 해서 보는 점, 볼시 점 해서 보는 시점이 이렇게 지금 1월 1일이면 기초, 12월 31일이면 기말. 자, 이런 식으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를 부채라 그러죠?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정태적이라고 했습니다. 정태적.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식구가 세 식구가 나오죠. 식구가 세 식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식구가 있고 그 중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자본이다 라는 것이죠. 공식이 나옵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자산은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그리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리고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하고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지요. 자, 미지급금 하면은 부채금, 여기 선급 얘네들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뒤에 비용 붙었다 그래서 비용 하시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 기간은 손익계산서였습니다. 그리고 시점이죠. 시점. 이것만 시점이고 나머지 다 기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맞는 설명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재무상태표 상의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는 문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의 식구가 세 식구가 있었죠. 자, T자를 그리셔가지고 요 부분에 자산, 차변에 자산 들어가죠. 자산. 자, 그리고 대변 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들어가죠. 부채하고 자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거 찾아보시면 단기 차입금은 뭘로 보실 수 있다? 그쵸, 부채죠. 자, 부채, 장기 대여금, 자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부채. 자, 여기서 세금과 공과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 아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누구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 경영 성과,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나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1번. 자, 벌써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차변과 항상 대변의 합은 일치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동성은 현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의 흐름을.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손익계산 항목은 무엇인가? 자,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 벌써 답이 보이지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손익계산 항목 크게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시면은 매출 총이익 나오고, 자, 그 가운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시면 장사에서 번 영업이익 나오죠. 자, 영업의 수익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 빼시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고 소득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나온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서울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다? 바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벌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시면 매출 총 이익 나오는 것이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과 공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자,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 원칙.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온 것만 기록하는 거죠. 현금과 관련된 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 이렇게 현금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발생주의. 그래서 12월 달 결산하실 때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아직 주지는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자, 이런 식으로 손익에 정리하시는 부분. 그리고 전체 총액 표시하는 것입니다. 순액이 아니죠. 자, 뺄 거 빼고 서로 퉁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구분해서 아까 보셨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한다 그래서 구분 표시의 원칙, 그리고 수익 비용에 대응의 원칙, 즉 매출액은 수익, 매출 원가는 비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 자, 대응의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1번 현금주의 원칙이 틀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도 다시 보세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발생주의. 자, 이게 맞다 그랬습니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총액. 그쵸. 순액이 아니고 총액 기준이다. 수익 비용. 자,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대응. 그리고 자, 유동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유동이라는 얘기는 현금화 하기 쉬운 것부터 배우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